두 번째 논란은 현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악수 패싱 논란인데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도 공손히 악수하셨던 영부인이 황 대표에겐 왜 악수를 안 청하고 빤히 얼굴을 보며 지나쳤을까? 남북 화합 전에 남남 화합을 먼저 이루길 바란다. 이른바 김정욱 여사가 현장에 가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패싱을 했다라는 논란을 민경욱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자 다시 민경욱 의원은요. 청와대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무슨 100m 달리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것과 악수하고 가는 건 1, 2초 상관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일단은 이미지 분석가 전문가에게 저때 당시에 이른바 악수 패싱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패싱입니까? 아닙니까? 패싱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선은 저는 의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행을 할 경우 회사에서 모든 의전은요. 그 남편과 동행을 할 경우 남편이 뭐 대통령이면 그 동행하는 그분도 대통령과 같은 서열에 준합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멜라니아 영부인이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베라던가 시진핑하고는 악수를 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수를 안 했다면 그렇다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분명히 악수 패싱이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의 의전은요. 어느 장소를 가든 다 미리 준비됩니다. 그래서 그 의전을 준비할 때 사모님께도 우리 영부인께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주의 인물이라던가 지켜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십사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전의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현 대변인께서 잠깐 그 악수를 먼저 그럼 청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서열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총선을 하거나 국회의원이라던가 대선 후보들이 그 국민들과 함께 있을 때 악수를 청할 때는 국민이 서열이 더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먼저 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선 서열이 완벽합니다. 대통령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뭐 대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것을 모두 떠나서 의전상에 있어서는 질문에 패싱이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남남 서로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전은 지켜주셔야 어떤 큰 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전 대변인. 네, 박 소장님 말씀은 아마 추측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상은 지금 없습니다. 분명히 영상은 없는데 지금 정상 간에 악수하고 지금 그 영부인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 간에 당연히 악수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리 딱 뭐 동선 예정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악수하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때 보시면 그 뒤에 있던 분들 말씀드려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쭉 악수를 하고 지나가지만 그 김정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악수를 안 한 분도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에 서열 따지시는데 악수는 사실은 거의 1, 2초 간에 지나가는 거라면 누가 먼저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간이라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는 왜 가만히 앉아서 악수를 받길 바랬냐는 거예요. 먼저 악수 청해도 됐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민경욱 대변인 논평까지 낼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 바로 뒤쪽으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인이 아마 광주의 지역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보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충분하게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마주치지도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배제하는 듯한 모습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그대로 받은 것 아니냐 뭐 비판의 대목이 있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꽉 꿰맞춰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은 맥락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이야기했던 발언들이 결국은 독재의 후예라고 하는 발언을 끄집어냈는데 조금 전에 주어가 없다라고 특정 사람이 특정 정당이 지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에서는 정확하게 좌파 독재에 대한 프레임을 이야기했던 한국당을 대상으로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독재의 후예로 규정해서 현수막을 건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데 분명하게 황교안 대표가 오기 직전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었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쏟아낸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김정숙 여사의 악수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게 되는 한국당의 지적들이 있었던 사실인 것 같고
같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속물적인 논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다음번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통합과 화합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뭐 독재 후회가 자유한국당을 지칭 안 한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당이 뿔을 이었잖아요. 전두환이 어쨌든 민정당 이은 당이라고 하는데 독재 후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는 독재 후라는 거를.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게 지칭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재 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건 현 대변인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